언니랑 그때 제가 매경이랑 파스티비의 부동산 동향 경제팬으로 나갈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가지고 조사해서 대본을 내면서 부장님 잠깐 보류만 하자.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막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여기는 제 투자자분들이 한 30명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1종은 2층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3종은 3층까지 갈 수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도 바뀌고 재건축에서 내가 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재건축의 아파트가 2종에 있냐, 3종에 있냐, 혹은 3종과 2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적률과 건폐율을 계산을 해서 아 여기는 사업성이 진짜 좋네 라고 해서 판단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폐율 용적률은 그 부동산을 공부하는 데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간단한 공식이 이렇게 돼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 대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실사례는 이제 100평 대지의 건폐율이 60%라 그럼 바닥은 최대 60평까지만 지을 수 있고 남은 40평은 무조건 비워둬야 된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기 뭐냐면 이격거리라고 해요. 도로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서 건축 면적을 할 수 있다 이거고 70년대, 80년대 건물을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70년대는 연화조 그러니까 벽돌을 불에 구워가지고 빨갛게 만든 그 벽돌을 연화조라고 하는데 그게 80년대의 건축 자재였고요. 여기 생기기 전에는 그냥 시멘트 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굳이 토지 대장이나 이런 걸 안 떼어봐도 아 얘는 70년대네, 얘는 80년대는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에 시멘트로만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지하 그러니까 토목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땅 위에다가 나무로 구조를 해가지고 올린 건물들이에요. 그런 건물들을 옆에다가 땅을 사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만약에 지하를 파이브를 쬐끄맣게 해서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진동에 그 집이 무너지거나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집이 있는 데는 거의 제가 건축을 하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보강 공사를 해주고 몇 번 해야 돼서 좀 어렵죠. 어쨌든 간에 그 70년대랑 80년대 건물을 얘기하는 이유는 걔네는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적도가 없는 상태로 막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막 지었어요. 지어놓고 나서 지적도가 있는 거예요. 지적도라고 뭔지 아세요? 지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지도에 가면요 옆에 여기 지적 편집도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심한 데가 이렇게 있는 이런 데인데 요 지금 커서 보이죠? 요 진한 선이 나중에 이제 구역을 정한 구역들이고 요 안쪽에 건물들 있죠? 건물 옅은 선 이게 그러니까 이 대지 면적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들을 짙은 선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맞물려 있죠. 요 선들이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거는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생긴 선들 때문에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그 대지 면적에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 이 선들을 밟거나 옆에 있는 건물들을 다 밟아놓은 상태여서 이런 것들을 뭐 토지를 볼 때, 살 때 저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면적이 되게 적게 나오는 건축 면적이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로 가격들이 대부분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여기는 37평인데 8억밖에 안 하네? 와 대박 나 이거 살래 라고 해서 갔더니 이 건축 면적을 다 이렇게 맞물려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면적들이 나중에 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리모델링 하거나 뭐 새로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훨씬 적게 건축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예요. 아무리 1종, 3종 뭐 준주거라 할지라도
이제 그 대지 면적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벗어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산할 수 있는 게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몇 층까지 올라가느냐, 용적률은 이제 건폐율은 땅에 대해서 대지 면적이 몇 평이냐, 그리고 용적률은 위로 몇 칸이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요 비슷한 사례로 굉장히 되게 괜찮은 물건을 하나 찾아놓은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 용적률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해놨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계산해주세요. 보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150에서 250% 이하이다. 근데 250%다. 그러면 한 층당 50m로 계산을 해서 250면 그러면 뭐 다 5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그걸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냥 건축가인데 대략 우리는 1층당 50m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요거를 직접적으로 정말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 이거는 재건축을 투자할 때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어디로 들어가느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가면은요, 토지 이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번을 치고 이 땅이 몇 %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다 그 지역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150밖에 안 되고 어떤 데는 250%까지 가지고 이러거든요. 경관 미단지구 쪽에는 용적률이 훨씬 더 낮고,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산이 있다던가 강이랑 가깝다던가 혹은 남산의 인근이라던가 이런 데는 용적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고 옆에 가면 이제 도시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원 치면 여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꿀팁이 뭐냐면, 저는 이제 역세권에 저평가된 나홀로 아파트를 찾는데 여기 괜찮겠는데? 라고 이거를 쳐서 들어갔더니 현재는 12층밖에 없는데 얘가 재건축을 하면 33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에 가서 얘는 그럼 지금 현재 몇 종이지? 라고 확인했더니 준주거였는데 상업지로 바뀐 거예요. 상업지로 바뀌면 준주거에서는 20층 이하인데 상업지로 바뀌면 최대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35층, 최대는 50층까지. 그럼 얘는 무조건 해제됐다 하더라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러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구나 라고 나홀로 아파트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은 미리 알고 내가 공부해서 내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 2019년에 정비사업 회사에는 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임원이셨던 분들을 한두 명씩 꼭 모셔오세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월급을 한 500에서 800 정도 받거든요. 받고 용적률이 얼마 안 되는 것들을 한 10%에서 많게는 20%, 30%까지 올리는 일들을 하세요.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해서 통과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대표님한테 얘기 들은 게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2019년에 역 12개를 모두 다 조사를 해서 용적률을 올려준다. 그래서 지금 용역들이 발주가 됐는데 1년 후면 이렇게 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찾아다닌 거죠. 용적률을 상향시켜줄 역이 어딨나 찾다가 교대역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준주거였는데 상업지로 바뀐 거예요. 근데 저는 얘를 우리 언니랑, 이거 설명 한 번도 안 드렸죠. 우리 언니랑 그때 제가 매경이랑 팍스TV의 부동산 동향 정대편으로 나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가지고 조사해서 대본을 내면서 국장님 잠깐 보류만 하자.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그분들이 막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여기는 제 투자자분들이 한 30명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얘가 준주거였는데 상업지로 바뀐 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원을 이제 떼보면 이렇게 빨간 선이 상업지, 그리고 얘를 준주거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얘의 단지를 가보시면은 옆에 공개 공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땅은 이렇게 큰데 바깥에 그 도보나 이런 도보 공간들이나 공유 공간들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을 떠는데 상업지 때 왜 이렇게 작아? 원래 상업지면은 요것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게다가 층수도 더 높아야 돼요. 요게 12층이니까 14층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4억 8천, 4억 9천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35층 혹은 51층까지 올린다라고 했을 땐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그때 당시에 34평이 30평 기준으로 얘기하면 30평이 30억이 넘어가고 있을 때 얘는 15평이니까 나홀로 아파트로 감안하더라도 얘는 12억까지 가겠구나라고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보시면 일반 상업지로 바뀌었죠. 그리고 주거로 할 경우에 35층이야. 근데 복합으로 할 경우 51층. 복합으로 하면은 그 옆에 대지랑 앞에 대지랑 같이 해도 되고, 제가 51층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아파트 앞쪽이 마사의 땅이에요. 그래서 현행 도로라 할지라도 도시계획에서 지구 단위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은 얘는 51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구 중심으로 하면 35층, 50층까지 이렇게 되고 그 외 지역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용적률이 1,500%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례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이랑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생각해서 투자했었던 사례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재건축 되는 거 보는데 왜 굳이 남양 이런 거 따져야 감정평가가 높게 나와요. 남향이냐, 테라스가 있느냐, 꼭대기층이냐, 중간층이냐. 근데 아파트든 빌라든 딱 중간층이 제일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고 그걸 못 찾을 경우에 대안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데 중간층이 있다 그럼 무조건 중간층이에요. 왜냐하면 맨 꼭대기층은 방수를 하지 않으면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방수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보세요. 계속 물 타고 와도 중간은 안 새요. 1층? 1층도 안 새요. 하지만 1층은 감정평가가 낮아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이고,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1종일 경우 60% 이하고 3종이고 50% 이하지만 용적률을 높이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원래 2종이 가격이 싸거든요, 땅이. 근데 요즘에는 2종이 더 비싸요, 3종보다 훨씬. 그리고 3종이 준주거되는 사례가 있어요. 상업지랑 붙어있던가 아니면 요 3종의 대지가 앞쪽에 준주거랑 너무 간격이 붙어있어서 1조건이나 조망권이 침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얘네가 3종이 준주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주거와 상업지의 도로가 너무 좁아서 1조건과 조망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보면 돼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은 제가 아까 2종 250%까지 한시적으로 해준다고 했었죠. 분명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2028년 8월까지만 허용을 해줘.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까 3조 이지만 재건축이 괜찮대요. 아니요, 그 오래돼야 돼요. 그게 RC 구조여가지고 100% 동의율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상업성이 좋은 곳은 상업 그 밑에 1층에 상가들 많잖아요. 그 상업 보상을 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 거기는 상가 많아서 안 돼요. 근데 해보자 않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치동에 그 현대빌라랑 그 상가를 같이 해가지고 테라스로 아파트를 정비사업 하는 거를 마치고 넘어왔거든요. 거기에 상가가 진짜 많아요. 근데 사업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업권을 다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끝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처로 생각을 했던 게, 여긴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영업권을 다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동의율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현대빌라 테라스로 만든 것도 그 상가들의 동의율을 받는 데는 솔직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2년 정도,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충분히 다 받았던 이유도 이 사업성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상가들은 솔직히 동의서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얘가 어떤 용도의 그 토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강남 근처에 꼭 살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추천을 해드렸고, 그분들은 2029년, 30년까지 기다릴 예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월세가 되게 잘 나와요. 월세가 되게 잘 나오고 한 분은 에어비앤비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에어비앤비의 한 달 월세가 한 400 정도 나오고 있어요. 4, 500. 그러니까 자기가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200 정도 나오는 거죠. 100에서 200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좀 이따가 그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 그 미시온의 사례를 잠깐 보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최고는 6억 9천까지 올랐어요. 이게. 근데 지금 떨어진 거고 그때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두고두고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강남의 사모님들이 한 가구당, 한 사람당 한 5개에서 8개를 갖고 있었고 물건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가 그때 그 조정장에 싸게 나온 것들을 그때 다 잡아서 샀고 지금은 5억 후반대예요. 그리고 재개발에서도 이 상업지냐 준주거냐 상종이냐 이종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재개발의 요 땅에 2종이에요. 2종인데 역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라고 해서 500%에서 최대 700%까지 인종률을 상향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재개발 설명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여기서 출구에서 350m, 출구에서 일직선으로 쟀을 때 350m면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민간복합 개발 사업도 가능해요. 민복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하고 가까우면 복합 사업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에는 복합 사업이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제 많은 이거는 SH, LH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나 이런 거 임대가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데 6월 말 정도 되면은 시행령이 떨어져요. 임대를 줄이고 다시 이제 좀 사업성을 빨리 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시행령이 떨어지면 민복 사업이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몰려가지고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공유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거라는 예상돼요. 그래서 어쨌든 준주거 상업지구 부분은 이제 그래서 땅 가격도 준주거 상업지구는 정말 비싸요. 이 용적률을 얼마나 높여주냐에 따라서 어떤 걸 봤을 때 여기는 저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여긴 좋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면 이 토지가 좀 있으면 반도체 되게 크게 들어올 것 같아 막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곧 풀릴 거예요. 이거는 고도 제한은요 딱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풀려져요. 한 번에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올리면 땅값이 완전 치솟겠죠. 그리고 얘 때문에 그 노선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국내선, 미남비, 부남비 노선들이라던가 그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법제처에 들어가서 군공항 이전법 관련 법을 찾아보면 돼요. 거기에 노선도도 바뀌고 시뮬레이션하고 또 거기에 드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막 엮여서 법령이 5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2017년에 알았고 2017년부터 법령을 다 찾아보고 확인해 봤었거든요. 최근에 바뀐 게 2019년, 20년일 거예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법에 한 6차례, 7차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태원동까지의 그 중구랑 이태원동 여기에 그 고도 제한까지 풀린 거예요. 그쪽에서 어디 그리고 이태원에 땅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을 하던 중에 고도 제한이 풀려서 층고를 높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주거 상업지가 제일 비싸다. 그래서 이 2종이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2종이 되게 비싸요. 그러면 2종 살 바에는 3종 사자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그래도 2종이 비싸요. 자치법을 해서 여기 보면 도시계획 쪽에 55종. 법하고 친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들도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법정들이 보시면 2종 일반주거 200% 이하인데 유독성 소규모 건축물 완화 시 상한이 25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18년 8월까지.